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울산의 K리그1 23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대구는 에드가와 김선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에드가의 자리에는 대한이 출전했고 김선민의 자리에는 류재문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대구의 왼쪽 공격을 이끌어가던 김대원의 컨디션이 최근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김대원 대신 박한빈을 내세워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치바사, 류재문, 박한빈으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은 최근 대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전형인데요. 한편 울산은 가벼운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청용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시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자주 출전하고 있는 김인성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서령우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홍철이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왔다는 것이 울산의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었는데요. 여기서 두 팀의 경기에는 명확한 경기 포인트가 존재했습니다. 울산이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 대구는 울산보다 조금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역습을 노렸는데요. 이때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울산은 대구가 수비적으로 나올 때 대구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공격에서 중요했던 선수는 신진호였습니다. 신진호는 윤빛가람과 원두재와 함께 중원 라인을 형성하지만 공격이 시작되면 최전방 라인까지 올라갈 때가 많은데요. 전방에서 신진호의 역할은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대구의 수비를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주니오나 김인성 같은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진호의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은 울산이 이번 시즌 자주 보여주고 있는 공격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울산이 공격을 전개할 때 신진호가 최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신진호를 따라 움직일 때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고 주니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처럼 신진호의 활발한 움직임은 울산이 공격을 전개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웠던 것은 울산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이청용의 부재를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청용이 선발로 출장할 때는 이청용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는데요. 이청용이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울산의 공격이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울산의 공격은 이청용을 거쳐갈 때 좋은 장면이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청용 대신 출전한 김인성은 팀의 플레이메이킹을 책임지기보다 빠른 스피드로 측면 공격을 진행하는 데 특화된 선수였고 결과적으로 울산은 중간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빛가람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이청용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대구의 좁은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는 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울산이 공격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못할 때 대구 입장에서는 울산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구의 역습에서 지켜봐야 하는 선수는 치바사와 박한빈이었습니다. 대구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세징야를 중심으로 역습이 전개되는데요. 따라서 세징야가 볼을 잡을 때 당연하게도 울산의 수비수들은 세징야에게 강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치바사와 박한빈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대구가 역습을 전개하는 순간 두 선수는 공간을 찾아서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치바사와 박한빈이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징야에게 수비가 집중되면 세징야는 달려나가는 치바사와 박한빈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고 반대로 울산의 수비가 치바사와 박한빈을 따라 움직이면 세징야가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대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세징야에게 모든 수비가 쏠리는데 이때 치바사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박한빈 또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박한빈이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기 때문에 세징야가 박한빈을 향해 볼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치바사와 박한빈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줬을 때 수비수들이 치바사와 박한빈을 따라 움직이면 이때 세징야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건데요. 대구의 득점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치바사와 박한빈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수비수들이 치바사와 박한빈에게 쏠려있을 때 세징야에게 공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징야는 훌륭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치바사와 박한빈의 공격 가담이 인상적이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 주니오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수비라인 안에 있는 주니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주니오가 볼을 잡아낸 이후에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그대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니오의 개인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된 장면이었는데요. 동점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울산이 대구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울산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대구가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이 되면 울산은 수비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전방에서 대구를 압박했습니다. 대구의 역습을 시작부터 방해하는 동시에 전방에서 볼을 빼앗게 되면 곧바로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대구가 역습을 나가지 못하도록 울산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대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울산이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결국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볼을 빼앗은 이후에 김태환이 순간적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후반전 5분 만에 역전골을 기록했던 울산은 역전골을 기록한 이후에 너무 이른 시간부터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라인을 내리고 대구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후반전 30분 정도부터는 신진호를 중앙수비수로 내려서 수비 숫자를 늘리기도 했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했던 이동경을 후반전 막판 김기희로 다시 교체하면서 수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후반전은 울산이 확실하게 수비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울산이 수비라인을 내리면서 오히려 대구가 공격을 쉽게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울산이 전방에서 대구를 압박할 때는 대구가 슈팅을 기록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울산의 압박을 이겨내고 공격지역까지 볼을 몰고 올라가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했는데 울산이 수비라인을 내린 상태에서는 대구가 중원까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패스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구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 장면을 비교해봐도 전반전에는 울산이 전방에서 대구를 압박했지만 후반전에는 울산이 수비라인을 내린 상태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대구는 공격지역까지 편안하게 볼을 몰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경기 기록을 봐도 울산이 역전골을 기록할 때까지 대구는 5번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울산이 수비라인을 내린 이후부터는 대구가 10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후반전에는 대구가 공격을 전개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국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던 대구가 후반전 45분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울산의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했고 박한빈의 슈팅이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극적인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부터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던 울산, 그리고 끝까지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던 대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팀은 대구의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광주와의 차이를 조금 더 벌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울산은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2위 전북과 승점이 같아졌는데요. 두 팀의 극적인 무승부는 어쩌면 이번 시즌의 성적을 결정하는 데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